여기 이제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학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2도 이제 내년에 우리 아이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설명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2022년 개정된 교육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현재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의 부모님께서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딱 그 아이들부터의 이제 시작되는 바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우리 중3 아이들은 이게 2년 차, 바뀐 교육 과정에 2년 차로 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전에 거는요, 2015 개정,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하는 내용들인데요. 1학년 때는 그 통합과학이라는 과학을 이제 공통과학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신관리로 통합과학을 하는 거고요. 2학년, 3학년 때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1, 2에서 총 8과목이고요. 요거는 이공계열, 진학 예정 친구들의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택 과목이 내신에서도 각 학년마다 이제 3과목 또는 2과목씩 선택을 해서 내신 관리를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수능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 2 총 8개 중에서 2개 선택을 해서 거기서 시험을 봐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으로 이제 저희 수시, 정시로 하는 입시로 대학에 진학을 했었죠. 현재 수능의 이 1, 2의 과탐은요, 변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해가지고 줄서기에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대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바뀐 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통합과학은 동일합니다. 통합과학이 이제 완전히 개정이 좀 됐는데요, 교과서가. 내용적으로는 거의 90% 정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통합과학 내신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되느냐? 8개 했던 과목이 12개의 과목으로 나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가 물리입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이 있으니까 화학 1, 2가 되는 거고요.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 예정이라고 생명과학 1, 2. 그다음 지구과학, 지구 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이것이 지구과학 1, 2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걸로 과탐 수능을 볼까요? 볼까요? 혹시 아세요? 안 보입니다. 수능이 전면 사라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과탐 수능을 안 보나요? 봅니다. 한국사처럼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전 친구들은 어떻게 있었냐? 내신 쭉 관리하다가 딱 고3 시작하자마자 그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를 쭉 1년간 해요. 그러면 11월 달에 수능을 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계속,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로 해서 내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공계열로 이제 진학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때쯤에 이미 이 전공 적합성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항공운항과를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수의학과를 갈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과에 들어가는 필수 전공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을 미리 체크해서 여기에서 미리 다 선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이걸로 점수를 받아서 대학에 가야 돼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난 수의학과를 갔는데 여기 과목에 전공 적합성 과목을 안 들었어. 그러면 네,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에 비해서 인원수가 대단히 적은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이제 그 학교에 가서 문과, 이과로 나눠지면 어떨까요? 인원수가 더 줄겠죠. 실제 배화 같은 경우는 물리 선택자에서 1등급이 1명 나옵니다. 굉장히 인원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이과의 그 인원수가 적은 고등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다 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랑 이거 선택 과목이 제일 많으니까 이 2과목의 선생님만 이제 수업을 깔아줬어요, 학교에서. 근데 나는 이 행성우주 과학이 꼭 들어야만 돼. 그렇게 될 때는 주변에 있는 거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진로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선택이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됩니다. 특히 이공계열로 진학이 예정이다 하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이런 부분을 꼭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단순히 이제 등급을 꼭 따라야 돼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내신에서 이것들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아예 대학을 이제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2학년 1학기 때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이런 전공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와줘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현재도 마찬가지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요거 선택 안 해요. 선택 안 하고, 조금만 이제 내신 관리를 하고, 수능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과목이라는 걸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 학교별로 이제 현재 친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2 정도가 됐을 때 아마 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입시 방안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개정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의 기준하에 각 과별로 이 과목에 대한 어떤 뭐 우선 점수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내신 과목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교양 과목으로 선택하는 건 가능하지만 필수 전공 과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자, 문과 계열고 난 이공계열과 관계없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 무엇을 해야 되냐면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과목에 대한 내신 등급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 최저 등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최저 등급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자, 등급 컷이 그러니까 최저가 다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려워요. 전공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공계열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변별력이 좋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내용이 좀 더 쉽겠죠? 그럼 등급을 잘 받은 아이들이 많겠죠? 그럼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최저 등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 한 2, 3등급 받아도 여기 정도 대학 갈 수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통합과는 무조건 1 받아야 돼 하는 식으로 조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계열 쪽이다 라는 결정됐다 라고 한다면 통합과학을 집중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고등과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거가 포인트인데요.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공이에요. 통합과학. 왜? 내신, 수능. 이 내신도 지금 이 단위수라는 건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들었냐라는 건데요. 점수 곱하기 단위수로 해서 이제 그 총 점수가 결정이 돼요. 수학만큼 단위수가 높습니다. 물론 전에도 보이지만 지금도 역시 바탕실이라고 해서 시험까지 해서 거의 5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단위수가 높은 그런 내신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에서는 최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수능이 내신 등급을 높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열 쪽 어머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과 과의 전공 적합성 과목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고려하셔서 1학기 여름방학 때쯤은 못해도 최소한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이 좀 결정되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1 전체 통합과학 내신 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문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게 이제 한국사처럼 공통 과학으로 거의 이제 이거를 이제 교양 과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이과 문과 관계없이 전공 관계없이 필수로 들어야 된다. 필수로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교육 지침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을 수능 준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정 전에는 1년간을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합니다. 수능 준비를. 내신은 그때그때 중간중간만 짧게 하고요. 고3 내내 수능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3학년 때까지 내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통합과학 수능은 단기적으로 짧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기초가 있어야 짧게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이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과 이 기초 내용을 정말 탄탄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적합성 과목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봐서 좀 기존보다도 좀 더 선택이 좀 더 빨라야 된다. 빠를수록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5번 내용은 뭐냐면요. 현재 통합과학 먼저 만들어지고 이 원투 과목은 기존에 있었던 걸 계속 갔었어요. 그래서 이 2학년 3학년 때의 과목이 그대로 있고 1학년 과학이 개정되면서 연계율이 그렇게 100%는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12과목으로 더 바뀌었잖아요. 통합과학이 있는 상황에서 2학년 3학년 과학을 다 공부했죠. 그랬더니 연계율이 100%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통합과학 내용을 잘 공부를 하게 되면 이공계열 들어가서 본이 고3 때 배우는 과목에 대한 연계율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초심화학습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반을 잘 다져두는 것이 물론 고2 내신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고2, 고3 올라가서 그 공부해야 되는 그 과목에 대한 기초 단계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교를 하자면 내가 중3과학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2 올라가서 통합과학이 그렇게 이거에 대한 그 연계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비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고2 거를 탄탄하게 준비해두면 고2 거, 고3 거에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1 과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계율이 이제 100%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이만큼 통합과학의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중앙, 이대, 이화 이런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필평가라고 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게 60%, 일단 수행평가 40% 이렇게 점수 내렸는데 대체적으로 수행평가는 다 만점 줍니다. 특별한 거 아닌 이상 뭐 1점 깎고 이거고 대부분 다 만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지필평가로 전부 다 등급을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등급을 조금 우리가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아마도 수행평가에 또 변별력을 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수학평가 소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이대국어 같은 경우는 100% B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뀐 부분인 거고요. 통합과학은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100점을 맞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100점이 안 나와요, 잘.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등급 컷이 물론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평균 95점에서 100점 사이. 어떤 학교는 거의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이 나오는. 네. 등급 컷이 또 되게 높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한 15개 학교 정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난이도 가장 탑인 학교가 세화고였어요. 세화고였거든요. 네. 세화고는 정말로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더 어렵다 할 정도로 내신 수준이 대단히 높은 학교인데요. 거기에서도 심지어 등급 1등급 컷이 96점이 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만큼 푸시를 하고요. 그만큼 자료해주고 그만큼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나는 항상 A등급 맞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우라생지 5원 정도 뭐 한 바퀴 선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막상 고1 때 올라와서 통합과학을 딱 배우는데 생각보다 쉬워. 근데 점수는 낮아. 그리고 등급이 딱 1학기 중간고사에 가장 많은 현타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 고1들을 굉장히 수년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중학교 때 탄탄하게 공부를 했고 나는 중등과학을 되게 잘했어. 그랬는데 왜 1학년 올라왔더니 내 점수가 이런 거야? 왜 등급이 막 3, 4가 나오는 거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특성 자체가 그러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동안 가장 그 중3에서 넘어오는 고1 학생들을 가장 많이 이제 제가 가르쳐봤는데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저의 그 친척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뭐 선후배들의 자녀들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제가 과학 선생님이니까 도대체 과학은 고등과학 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돼?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 아니면 고1 가서 해도 안 되죠?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정말 중3 때 딱 시작한 게 가장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3 시작을 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금요일반에 계시는 통합과학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이제 3월 저희가 대강이 7일인데요. 그때 시작해서 이제 3, 4, 5월 동안 통합과학 1, 1학기, 통합과학 2학기예요. 그래서 1학기의 모든 내용을 다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대비를 합니다. 중3 기말 대비.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5주 정도 해서 중3 과학의 기말 대비를 하고요. 또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좀 빨리 봅니다. 11월 달에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거기 또 3달 동안 통합과학 2학기 내용을 전부 다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 중3 과학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유는 저희 아이는 지금 중3 것도 제대로 못하고 중2 것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중2부터 중3까지의 모든 단원을 잘라서 봤을 때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중2 거 공부하고 중2 올라오죠? 그럼 중2 거가 다 사라져요. 내용이. 이거 배웠잖아. 그럼 언제요? 처음 들어요. 아이들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3 거만 보면은 중3 거를 딱 보고 통합과학 내용을 봤을 때 연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 필요한 건 뭐다? 통합과학이죠. 중3과학을 우리가 A등급 계속 받았어. 근데 막상 통합과학을 시험을 못 보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는 건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준비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3 내용을 모르는데 나는 이제 중학교 과학도 잘 모르는데 고1 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그런 거는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생님 거로 굉장히 그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낸 선생님이 있고 또 약간 되게 가볍게 낸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막 어려운 문제만 던져주면서 어떻게든 막 어려운 고등 과학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등 과학을 준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저희 재원생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요. 뭐를 가르치냐면 뭐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중3 아이들에게 아미노산의 구조를 그리게 하고 아미노산이 이런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랑 수소랑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원리를 가르칠 시간이 있어요. 우리 중3은. 아직까지 시험을 막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러한 이해도와 깊이감이 있는 과학의 기초가 좀 더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시켰을 때 그런 기초와 내공이 결국에는 아이의 실력을 좌우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고1 올라와서 통합과학을 준비할 때는 깊이감이 있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나와 이거 빨리 써 이거 나와 외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뿐이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성적 만들어내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 깊이감이 아무래도 아미노산 구조 그려봐 뭐 이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중3이 적기라고 말씀드리냐, 이러한 깊이감 있는 통합과학의 기초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1단치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을 해놨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다양한 문제에 조금 더 적응력도 높아질 수 있고 사고력도 넓어지고 또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과학의 관점만 들어도 애들이 막 불을 떨고 너무 싫어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한 반이 더 있습니다. 월요일날에 이제 개강하는 반인데요. 이때는 중3 과학의 쭉 2년 동안 준비를 하는 반입니다. 물론 여기랑 여기는 여기 내신에 대한 것과 똑같고요. 그럼 여기에 뭘 하냐? 중3 과학 1학기, 중3 과학 2학기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3 과학이 100% 통합과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중3 과학의 전체적인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건 맞으나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통합과학의 기초 내용. 예를 들어서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공부하려면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산화하는 반응만 막 외워서 반응식을 제가 막 써줘요. 야 외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응식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르고 화학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 모르는데 화학 반응식을 밑도 끝도 없이 외울 수 있다? 그건 저는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이걸 안다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산화하는 공부를 할 건데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는 식의 기초 과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과학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떨어지고 과학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최대한 쉽고 과학에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고등과학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과학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선행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리고 흥미조차 없고 과학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중등과학에서 성적도 잘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 고등 내신 과학에는 조금 그래도 대비는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 중상 내신반 기초반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선행을 조금 해본 적도 있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조금 A 등급 정도는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공계열을 앞두고 있고 난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통과반으로 수업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데스크에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거 선생님들 다 진짜 특이한 내용인데요. 저희 이제 제가 화학, 생명과학 파트고요. 물리지구가 그 남자 선생님 따로 계세요. 그래서 2명이서 관리를 합니다. 물질 파트, 화생 파트 항상 나눠서 수업을 하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수업을 하는데요. 100% 판서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항상 이렇게 테스트 보고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관리합니다. 네. 그리고 과제물 검사 후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성취도 평가를 보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공부가 지금 부족한지 잘 돼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일일이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수업보다 이 작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더 밀착적으로 관리하고 분명히 숙제를 했을 때 똑같이 숙제를 다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동그라미 쳤는데 이게 알고 쳤는지 모르고 쳤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실제로 아이가 정말 학원에 왔을 때 그냥 책가방만 들고 달랑달랑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저희 학원의 가장 그러니까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는 거는 한도로 수업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방법, 올바른 방법들을 제시하고요. 과제물 검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과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나 공부했어. 수업 듣는 걸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바로 문제 풀어. 그럼 그 문제가 실제 나의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이거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하고 스스로 오답풀이하는 과정까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습관화가 되면 자기주도학습이 고등학교 때 가능해져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가서 저희가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개별 클리닉을 합니다. 수업 외적인 시간에 수학하러 오는 시간에 불러기도 하고 수업하기 한두 시간 전에 불러서 클리닉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랑 이제 우리 학생과 라포가 형성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또 그만큼 선생님을 또 약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만큼 좀 동기부여가 되면서 그 능률이 학습하는 능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저와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공부를 잘 한다. 일단 등급을,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하고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직접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대신 시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내가 공부하고 정말 내가 그게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나의 지식으로 만들려는 그런 자기 주도형
학생이 되어야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으로 맞추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아이들도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정말 첫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아무리 이제 중3만 되면요, 이제 엄마 아빠만 안 들어요. 가서 뭐 이거 여기까지 풀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내 하고 그냥 지금 방에 들어가면 또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지, 이제 누가 해라 말하면서 들을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게끔 만들려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먼저 포기한다거나 안 된다거나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정말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선생님 저 성적 몇 점이에요? 나 3등급 받았어. 나 진짜 죽을래. 그러니까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결과에 앞서서 이 결과를 가져갈 때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야 우리 숙제했냐 안 했냐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좀 넓은 범위에서만 좀 지켜주시고, 예를 들면 야 12시 전에는 자야 한다. 그리고 숙제는 좀 끝마쳐야 해. 이런 분들이 넓은 범위의 규칙을 지켜주시되, 그렇다고 이제 관심을 갖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이거 했어? 안 했어? 라기보다는 아이고 수고했네 오늘도. 네, 이러한 조금 위로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아이들 힘듭니다. 학원이 진짜 10시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와도 굉장히 딱하고 안쓰럽고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정확하게 점검되어서 그게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공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공이 쌓이고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과학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법이 없습니다. 전공적으로, 정성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공이 쌓여지만 모든 과학도 잘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전공 적합성 과목 이거 잘 눈여겨 주시고, 그 다음에 문과 쪽 가는 친구들은 통합과학의 어떤 수능과 그 다음 내신 대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출 균형을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된다는 거를 잘 기억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